오늘 친정 어머니는 가셨니? 네, 어머니.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큰딸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10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엄마께 많이 감사하죠. 어머니도 잘 들어가셨죠? 그래, 나야 잘 들어왔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어제 너희 집에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네? 뭘 생각해 보셨는데요? 네가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편했겠지. 편한 거는 알겠다만 남편도 같이 있는데 출산했다고 집에서 너무 퍼져 있는 거 아니니? 네? 제가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도 여잔데 남편 앞에서 그런 펑퍼짐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다. 너? 펑퍼짐한 모습이라니 어떤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인데 편하게도 못 있나요? 아무리 집이고 출산해서 몸이 힘들어도 그렇지 쭉 늘어진 옷 입고서는 철퍼덕 아무데나 앉아있고 말이야. 남편 앞에서 모유수유나 하고 있고. 어? 세상에나, 난 정말 깜짝 놀랐다. 어머니, 남편이랑 함께 낳은 아이인데 앞에서 모유수유도 못하나요? 넌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여자는 평생 남편 앞에서 신비주의로 초신하게 있어야 사랑받고 산다, 너. 네? 네 시아버지 보고도 모르겠니? 우린 아직도 신혼 같단다. 아무튼 둘이 사랑해서 낳은 애여도 모유수유할 때는 남편 안 보이게 해라. 근데 전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 참, 넌 지금까지 내가 한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거야? 어? 어머니는 남편에게 신비감을 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전 남편이랑 함께해야 아이한테 애착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요. 잘 알아들어 놓고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딸 챙겨주시는 거야 좋지만 뭘 그리 많이씩 먹이셨던 거니? 네? 뭘 먹이시다니요? 밥 말이다, 밥. 출산했으니 밥 잘 먹어야 한다고 챙겨주신 거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요즘 출산했다고 누가 그렇게 챙겨 먹니? 너도 눈이 있으니 어디 나가서 한번 봐봐라. 출산하자마자 살 뺀다고 관리하느라 난린데 그래야 10kg, 20kg 금방 빠진다. 근데 넌 여자가 돼서 그렇게 먹으면 어쩌자는 거니? 요새 뚱뚱한 엄마 없다 너? 지금 현서 모유수유도 하고 있어서 더 잘 챙겨 먹어야 젖도 잘 나온다고요. 어머니도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래, 그건 맞는 이야기긴 하지만 적당히 먹어야지 적당히. 안 그러니? 저 적당히 먹었는데요. 너 먹는 거 보니까 안 그러던데? 고봉밥을 해서 먹더라. 너 그러다 돼지 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돼지가 뭐 그렇게 쉽게 되나요? 살찌는 거 한순간이라니까. 너 안 되겠구나. 솔직히 이야기해보거라. 임신하고 몸무게 몇 킬로그램 늘었니? 제가 그것까지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말하기 좀 그런데요. 내가 보기엔 한 20kg까지는 찐 것 같던데 안 그러니?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럼 애 낳고 살찐 거 다 빠졌니? 출산하고 3개월이면 다 빠졌어야 하는데 어제 너 보니까 못 뺀 것 같더라. 그렇게 먹어대니 빠질 리가 있겠니? 안 그래도 현서 모유수유 좀 더 하고 뺄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못 뺀다. 아휴, 어느 세월에 살을 뺀다니. 참, 너희 엄마도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미역국을 하루 3끼를 그렇게 먹여대니. 모유 잘 나오라고 하신 건데 갑자기 저희 엄마를 뭐라고 하세요? 그렇잖니. 이런 건 다 친정엄마가 알아서 신경 써줘야 하는 건데 너희 엄마가 시골뿐이라 모르셨을 거다. 차라리 내가 산후조리 해줄 걸 그랬구나. 저희 어머니 산후조리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 잘 해주셨지. 왜 발끈하고 그러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요즘엔 옛날처럼 산후조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네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 어머니, 대체 제 꼴이 어떤데 자꾸 그러세요, 네? 네가 직접 거울을 한번 봐봐라. 몸은 불어가지고 굴러다니게 생기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서 누가 보고 싶게 생겼나?
승찬이가 뭐라고 안 하냐? 네, 뭐라고 안 하던데요? 오히려 예쁘다고만 하던데요, 뭘. 아이고야, 내가 기가 차는구나. 내가 승찬이 교육 한번 시켜야겠구나.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안 그래도 자신감 떨어지고 있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니. 아침 저녁마다 보습 크림이라도 꼼꼼하게 바르고 있어라. 곧 얼굴에 가뭄 들겠구나. 그게 뭐니? 그럼 어머님이 화장품이라도 사주시고 그런 이야기나 해주시든가요. 아니, 네 꼬락서니가 그런 걸 분풀이를 왜 나한테 하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사주시라고요. 얘가 시어머니한테 뭐하는 짓이니? 너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거니? 네, 어머님 때문에 산후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네요. 난 다 너 좋아지라고 하는 소리지. 오늘은 그만해야겠구나. 얼른 애 밥이나 먹여라. 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머리까지 아프네요. 그래, 다시 연락하마. 잠시 후. 여보, 나 갑자기 산후 우울증 오는 것 같아. 정말? 왜? 갑자기? 장모님이 산후조리까지 잘해주시고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왜? 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 방금 어머님 연락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우리 엄마 뭐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보고 당신 앞에서 꼴이 그게 뭐냐고. 좀 꾸미고 살라고 하시는데? 당신 꼴이 뭐? 난 예쁘기만 한데. 당신 앞에서 널브러져 있고 모유수유하고 있고 로션도 안 바르고 있고 살도 안 빼서 뚱뚱하다고. 그래서 나보고 굴러다니게 생겼대. 아니, 우리 엄마가 출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 왜 그러신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나보고 당신 앞에서 살 빼고 관리하라는 거잖아. 아, 어머님, 나한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알긴 뭘 알아. 우리 엄마 평생 꾸미고 사시는 거 솔직히 그 낙으로 사시잖아. 아빠 앞에서도 늘 그렇게만 하셔서 평생 그렇게 가꾸고 꾸미시는 거 좋아. 근데 그걸 왜 나한테도 적용하려고 하시냐고. 정말 피곤하다고. 우리 엄마한테는 그게 상식이니까. 그럼 뭐야? 난 뭐 상식 없는 여자라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흥분하지 말고 자기야. 열받는다고. 우리 아빠 말로는 나 낳을 때도 우리 엄마가 절대 분만실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아빠 못 들어왔었대. 그리고 엄마 모유 수유할 때도 못 보고. 그게 뭐야 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빠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일어나셔서 화장 다 하고 계시잖아. 아빠 주무시면 화장 지우시고. 아마 지금껏 아빠한테 맨 얼굴 보여준 적 없을걸? 무슨 공포영화야? 안 무서워? 난 무서운데. 대체 왜 그러고 사시는 건데? 나도 모르지.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그러셔서. 그러니까 당신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지.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진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대체 왜? 여자는 남자한테 평생 신비감을 줘야 하는 존재라나 뭐라나. 그놈의 신비감, 신비주의. 아까도 어머님이 나한테 계속 신비감을 줘야 한다면서 여보 앞에서 모유수유 절대 하지 말라고. 나한테 몸무게도 몇 킬로냐고 물으시더라. 우리 엄마답네. 정말 신경질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금까지도 엄마한테 껌뻑 죽나 봐. 둘이 맨날 좋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엄마 상식에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 생각을 꺾을 수 없으니 나보고 참으라는 이야기하는 거? 그냥 좀 이해해달라는, 절대 엄마 고집을 못 꺾는다는 이야기지. 근데 나도 한계가 있어. 한계를 넘으면 폭발할 수 있다고. 자기야, 내가 잘할게. 조금만 이해해주라. 마지막이야. 자기만 믿는다. 며칠 후. 일어났니? 그래서 오늘 아침 몸무게는 몇 킬로니? 아니요, 몸무게 안 쟀는데요. 근데 몸무게는 또 왜 물으세요? 넌 내가 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구나. 이제는 몸무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너 지금 가서 당장 몸무게 재서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오늘부터 너 몸무게 관리해줘야겠구나. 네? 아니요. 그건 선 넘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족끼리, 그리고 여자끼리인데 창피해야 할 거 없다. 아니요. 저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니?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고 좋지. 저는 지금 우리 현서 챙기는 것도 너무 정신없어요. 너 그렇게 정신없어서 또 빵 같은 거 먹는 거 아니니? 그건 또 왜 물으시는데요? 샐러드 같은 거 먹으라니까. 아니다.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식단 짜주랴?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전 샐러드 먹으면 힘이 안 나서 육아를 할 수 없어요. 저혈압도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돈다고요. 누가 채소만 먹으라고 했니? 소고기나 달걀 같은 거 같이 얹어서 먹어야지. 넌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구나. 저도 알죠. 너무 잘 알죠. 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기 보며 정신없는 와중에 소고기 굽고 달걀 삶고 그걸 언제 하고 있나요? 넌 참 부지런하질 못해서 탈이다. 애 잘 때 하면 되질 않니?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 어머니, 저 요새 밤새 모유 수유한다고 잠도 잘 못 자요.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다고요. 어머니도 승찬씨 키우셔서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넌 이게 문제야. 다른 엄마들은 잘만 하는데 넌 왜 못하니? 대체 어떤 엄마들이 그렇게 하나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뭐? 저기 어디냐? 채영이 알지? 거기 며느리가 그런다더라. 애 낳은 지 3개월 만에 아가씨처럼 살을 쫙 뺐다고 그러더라. 지금도 애 키우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한단다. 네, 저도 승찬 씨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집은 육아 도우미가 24시간 상주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랬나?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말이다. 네가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다. 전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건 인정 못하겠는데요. 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매번 그렇구나 하는 게 없이 또박또박 토를 달아. 제가 힘들다고 누구한테 우리 현서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씻기고 재우고 밥 먹이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의지가 약한 건가요? 그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조금만 더 널 가꾸라는 거지. 저도 잘 알죠. 어머니, 저도요. 아가씨 때처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머리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애가 우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유, 나 참 나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는구나. 나는 뭐 쉽게 우리 승찬이 키웠겠니? 나도 힘들었단다. 근데 난 그 옛날 육아하면서도 나 자신한테 할 건 다 했단다. 살 빼고 화장하고 고운 옷 입고. 네,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전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네가 정말 걱정돼서 그런다. 너 그러다 어쩌려고 그러니? 그럼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나요? 그러다가 네 남편 바람 피우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꼴을 보고 말하는 거다. 남자는 다 똑같아. 잡은 물고기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으면 또 다른 신비로운 물고기를 찾아가는 법이란다. 저희는 그런 믿음도 없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아들을 한번 믿어보세요. 아유, 내가 뭔 말을 해도 도통 통하질 않으니 너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네, 나중에 후회해도 제가 아니. 어머님 제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며칠 후.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네가 그렇게 남편을 믿는다기에 내가 한번 시험해본 것뿐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결혼한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줄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 승찬이한테 결혼을 새로 하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상대였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네, 어머닌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벌이신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라도 해소를 해야 바깥 일도 잘 되는 거란다. 넌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모르고. 남편도 어머니 뜻을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어제 어머니와 연 끊겠다고 하면서 바로 집으로 들어왔다고요.
뭐? 연을 끊어? 네. 어머닌 어제 일로 아들 하나 잃으셨네요. 그리고 며느리도 없는 셈 치세요.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줄 수 있을까? 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 계셨다니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을 못 뵐 것 같네요. 누가 겁낼 줄 알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누굴지 두고 보자꾸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구나. 얼마 후.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아빠한테 여자가 있었다네. 뭐라고? 아버님한테? 지금까지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계셨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두 집 살림을 하신 건데? 15년 동안. 그렇게나 오래됐어? 상대는 누구였는데? 당신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아. 아빠 오랜 친구분이라고 예전에 소개받은 적 있었어. 나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어? 나 어릴 적에 부부 동반으로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분은 오래전에 사별하시고 얼마 후 우리 아빠랑 살림 합치신 것 같아. 엄마는 모르고 계셨고.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머니는 어쩌고 계셔? 배신감이 장난 아니잖아. 집에 가니까 난리가 났지 뭐. 살림살이는 다 부서져 있고 엄마가 그 친구분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 여기저기 다 멍들어 있고 머리 산발하고 옷 다 찢겨져 있고. 어머니랑 이야기 좀 했어? 아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 엄마가 불쌍하기는 한데 자꾸 엄마가 우리한테 한 짓이 떠올라서 아직 말하기가 싫던데. 용서도 안 되고. 근데 아버님은 대체 왜 그러신 거래? 어머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나쁘신 분이라도 아버님은 아니지. 바람은 아니잖아. 안 그래? 아빠는 엄마가 무서웠대. 사는 내내 엄마가 편하질 않았대. 예쁘고 아름다운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엄마는 늘 인형 같았고 소름 돋았대. 그래, 어머님이 하셨던 거 보면 아버님이 느끼시기에는 그럴만도 하시지. 엄마도 이참에 느끼셔야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난 아직도 화가 나.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 그건 나도 용서 못하지. 그래서 앞으로 두 분 어쩌시려나? 아빠는 엄마하고 이혼하고 싶으시대. 이혼? 이혼하고 그 친구분하고 재혼하시고? 응. 근데 어머니가 이혼해 주실까? 아니, 아까도 엄마는 이혼은 못하겠다고 길길이 뛰고 난리치셨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달 후. 얘야,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래, 답변해줘서 고맙구나. 현서는 많이 컸겠구나. 네, 많이 컸죠. 이제 벌써 돌이에요. 그래, 시간 참 빠르구나. 지금이라도 현서 다리 스트레칭 많이 해주거라. 네? 갑자기 다리 스트레칭은 왜요? 키는 엄마 유전이 크다고 하더라. 근데 네가 키가 좀 작니? 다리 스트레칭이라도 해줘야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니? 어머니,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키가 좀 큰데요? 키 크는데 조금은 영향 있지 않겠니? 어머니는 여전하시네요. 조금도 변하질 않으셨어요. 다 현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삐딱하게 말하는구나. 어쨌든 또 제 외모 비하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도 늘 그러시더니 솔직히 어머니 같으면 이런 소리 듣기 좋으시겠어요? 너도 참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거북했다면 미안하구나. 현서가 돌이면 다른 다 뺐겠구나. 네, 이미 다 뺐고 말고요. 처녀 쪽보다 더 빼서 아주 날아다녀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내가 뭐라고 했니? 살 빼니까 얼마나 좋니? 승찬이도 많이 좋아하지? 우리 승찬 씨는 저 살 안 뺐을 때도 많이 좋아했어요. 역시 어머닌 아들을 참 모르세요. 그렇죠? 뭔 말을 못하겠구나. 예전 일 기억 못하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니? 넌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떻게 시어머니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너도 그렇고 승찬이도 그렇고 참 매정하구나.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좀 불편해서요. 아니다. 내가 연락한 거는
부탁할 게 있어서다. 끊지 마라. 무슨 부탁이요? 저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나요? 승찬이가 내 연락을 피하는구나. 당연하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산다니. 어머니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못된 짓을 하셨어요? 그래, 그땐 내가 너무했다. 내가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네가 너무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쳤었다. 그래도 그때 하셨던 거는 용서받지 못하세요. 네가 마지막으로 좀 도와다오. 뭘요? 승찬이한테 부탁해서 네 시아버지 마음 좀 돌리게 해달라고. 이미 이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이혼 안 해주고 있다. 난 네 시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승찬이가 설득하면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머니의 민낯을 보이는 게 그렇게 두려우세요? 어머니 내면엔 뭐가 들어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이젠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맘대로 판단하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요. 내 친정아버지는 한량이셨어. 친정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우리 세 자매를 키우셨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맨 얼굴과 생선 비린내를 죽기보다 싫어하셨다. 그리곤 맨날 곱디고 온 아줌마를 끼고 사셨지.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서 그럴까? 난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늘 다짐했어. 그래서 네 시아버지한테도 늘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어머니는 정도가 너무 심하셨죠. 그러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보고 늘 인형 같다고 하셨죠. 그러니 말이다. 이제와 아버님을 붙잡는다고 돌아오실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어머님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진짜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아직도 내가 용서가 안 되겠니? 네, 저도 그렇고 준호 씨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 단호하구나. 이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지. 네, 잘 살거라. 저기, 현서애미야. 아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연이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100일 잔치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오실 거죠? 서연이 100일 잔치를 한다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잘하는 짓이더냐? 난 안 갈란다.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래도 어머니가 오셔야죠.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난 안 간다니까. 하려거든 너희끼리 하든지 마음대로 하거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손녀잖아요. 난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한 적 없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겠니? 아직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난다. 딸 낳은 게 뭐 잘한 일이라고 동네 방네 떠든다니. 어머니, 요새 누가 아들 타령하나요? 오히려 딸 낳으면 더 좋아한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다니? 옛날에는 딸 낳으면 죄인 취급부터 받았다. 아까부터 자꾸 옛날 하시는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죄인이라는 건가요? 그래, 맞다. 넌 우리 집안 대역 죄인이야. 네? 제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딸 낳은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큰 죄가 아니면 뭐라는 거니? 네가 우리 집안 대를 이렇게 끊어놨잖니. 내가 우리 준호를 어떻게 낳았는데? 준호를 낳으려고 내가 딸을 6명이나 낳았어. 어? 네가 그 고통을 아느냐? 네, 어머니께서 준호 씨 힘들게 키우셨다는 건 이야기 많이 하셔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젠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으면 지금껏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냐? 아니,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요. 시누이 딸들은 100일 잔치 때 그렇게 공들여서 떡도 다 해주셨으면서 어머니가 서연이만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서운하다고요. 네가 내 딸들이랑 같으냐? 제가 뭐가 다른데요? 며느리라서요? 그래, 넌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지 않았니?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서연이 100일 떡은 꿈도 꾸지 말아라. 난 꿈에서도 떡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너무한지 동네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거라. 제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않니? 너무 피곤하구나. 그만하자. 잠시 후. 당신 바빠? 방금 어머님께 연락해봤는데 서연이 100일 잔치에 못 오시겠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손녀여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친손주 아니냐고. 내가 시누이 딸들은 100일 잔치 때 떡 해주시지 않았냐고 왜 서연이만 차별하시냐고 했더니 나보고 걔들하고 같냐고 하시던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딸이랑 며느리랑 딱 선 그어버리시네. 어머니가 예전에 임신하기 전에 나한테 하셨던 거 기억나? 뭐였지?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었나? 우리 결혼하고 5년이 되도록 애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계속 내 배란일 체크하시고 아침마다 전화해서 묻는 게 오늘은 좋은 소식 없니? 였어. 그랬어? 난 왜 몰랐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몰랐지.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꼭 찬물을 마시라면서 또 찬물 샤워? 그게 좋다면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셨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러셨다고? 그랬으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어머님이 나 챙겨주시는 줄 알았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 속옷 선물까지 주셨었잖아. 기억 안 나? 통풍 잘 되는 거라고 시원할 거라면서 당신 거랑 커플 속옷으로. 맞아. 선물 받았다고 나한테 보여준 적 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몸을 시원하게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뭐 미신? 민간요법 같은 거였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그걸 믿으셨던 거야? 완전한 믿음까진 아니겠지만 그리고 나한테는 감자, 호박, 사과 이런 음식이 좋다고 끼니마다 챙겨 먹으라면서 박스째 사다 주시고. 근데 그게 다 아들 낳게 해주는 음식이라나 뭐라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야? 나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태몽을 꾸신 것 같다고 전화를 하신 거야. 그 돌고래 꿈? 맞아. 돌고래 떼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꿈을 꿨는데 태몽 같다고. 너 임신한 거 아니냐고. 그래. 근데 임신 맞았잖아.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지. 어머니는 태몽이 돌고래니까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지.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기뻐하셨어. 그게 서연이었으니. 그런데 이렇게 돌변하실 줄은. 내 말이 정말 너무하셔.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다가 딸이라고 하니까 그 변하던 눈빛 나 지금도 못 잊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실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어땠는지 알아? 내 앞에 있던 고기 반찬도 어머니가 시누이 앞으로 옮기시더라. 시누이들은 은근히 그걸 또 즐겼어. 그 많던 설거지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만삭이었던 내가 다 했었다고. 우리 누나들 진짜 너무하네. 난 그때 아버지랑 바둑 둔다고 몰랐어. 누나들은 잘하면서 나한테 다 뺏겼거든. 내가 그 잘난 아들 하나였잖아. 그 서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앞장서서 어머니 편을 들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오늘 어머님이 서연이 100일 떡은 꿈에서도 해줄 생각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어머님께 정 떨어졌어. 서연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또 이러시면 나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당신 지금껏 어머님께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제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뭐 있어.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이라서 고마울 뿐이야. 얼마 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어머니. 저 지금 서연이 보고 있죠. 다음 주에 우리 집안 제사인 거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넌 이씨 집안 며느리면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제사 날짜도 알아서 못 챙기느냐?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하니? 네, 죄송해요, 어머니. 서연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됐고, 아무튼 이번 제사부터는 네가 물려받아서 하거라. 올해부터 난 제사에서 손 떼련다. 네? 그럼 앞으로 제사는 누가 하나요? 이제 누가 하냐니? 이씨 집안 며느리가 해야지. 저요?
그럼 이씨 집안 며느리가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어머님도 이씨 집안 며느리시잖아요. 하려면 같이 해야지. 저 혼자서 제사를 맡으라뇨.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니? 난 이제 나이도 많고, 아니, 은퇴하겠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뜸 제사를 물려받으라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도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다시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야?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제가 어떻게 제사를 혼자서 맡냐고요. 난 그 옛날부터 30년 동안 혼자서 이씨 집안 제사를 도맡아서 다 해왔다. 네, 어머님 상황하고 제 상황이 같나요? 과거에 어머님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씨 집안 제사를 도맡아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 시어머니를 대체 뭐로 아는 거냐? 며느리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전 기독교 신자라서요. 제사 못 지냅니다. 친정에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젠 시어머니한테 통보까지 하냐? 니까지 꽤 감히.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딸을 낳아서 며느리 취급도 안 하시고 손녀는 100일떡도 안 해주셔놓고는 제사 앞에서는 왜 며느리가 필요하셨나요? 제가 납득이 되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언제 며느리 취급을 안 했다는 거냐?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못했다는 거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옛날 같았으면 넌 사형감이다, 사형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리고 자꾸 옛날 하시는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세요? 이젠 듣기 좀 지겹네요. 뭐? 지겨워? 이젠 시어머니 말이 지겨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제사 못 맡습니다. 그럼 넌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다신 이씨 집안 문턱 넘을 생각도 마라. 명심해라. 네, 그러죠. 며칠 후. 넌 마누라 단속 제대로 안 하니? 어머니, 갑자기 연락하셔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마누라 말이다. 시어머니가 이젠 제사 도맡아서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못 맡겠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 지연이가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하셨어요. 그 큰 제사를 지연이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해요? 뭐야? 네가 지연이한테 코가 꿰어도 단단히 꿰었구나? 뭔 지연이한테 코가 꿰어요?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지연이가 그걸 다 하겠냐고요? 가능한 걸 맡기셔야죠. 그걸 왜 못하냐? 난 30년을 해온 것을. 네 마누라는 왜 못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해본 적도 없는걸요. 친정 어르신들만 해도 50명이 넘게 온다고요. 아버님이 장손에 친척만 해도 좀 많으세요. 그 힘든 걸 난 해냈다고. 네 마누라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네, 어머니 대단하시죠. 큰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도 어머니가 지연이한테 손수 알려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다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단다. 어머니도 그렇게 배우셨다고 지연이도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친절해 주실 순 없으세요? 내가 이보다 어떻게 더 친절하니? 왜 이렇게 못나지셨어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지연이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변하셨냐고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못났다고 한 거냐? 제 마누라 흉 좀 봐도 이제 엄마 잡겠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지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지금도 인정하시네요. 내가 언제 지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무슨 악덕 시어머니로 만드는구나.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요. 누나들만 낳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들을 못 낳아서 어머니가 지연이를 미워하는 이유요. 왜 할머니랑 똑같이 그러세요? 복수심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시집살이 대물림 뭐 그런 거예요? 네가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를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지연이가 아들 낳았으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네? 그래, 지연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어머니께서 인정하시니
할 말이 없군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도 같은 입장이었으면 지연이를 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같은 입장이니? 나는 이 할머니한테 온갖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결국은 너를 낳았는데. 그러다 지연이가 아들 낳으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올해 네 마누라 나이가 몇이냐? 벌써 44살이다. 임신이 가능할까? 어림도 없지. 어머니 정말. 아무튼 네 마누라한테 전해라. 이번 제사 준비 안 하면 정말 인연 끊겠다고. 전 지연이한테 강요 못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너까지. 너도 제사 안 오면 정말 인연 끊고 살 테니 처신 잘하도록 해. 얼마 후. 여보, 출근 잘했어? 서연이는 아직 자? 어제 제사 갔다가 늦게 와서 많이 피곤할 거야. 친척 어르신들한테 어찌나 귀염을 받았는지. 아직 깨어날 생각을 안 하네. 많이 씁쓸하다. 친할머니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친할머니인 줄도 모르지. 그렇지 뭐. 그런데 아까 기저귀 갈면서 보는데 서연이 엉덩이에 멍자국이 왜 이렇게 많아? 몽고점은 아니던데. 그래? 나는 발견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데? 여러 개야. 엉덩이 양쪽에 군데군데? 어디서 넘어지거나 한 적도 없는데. 그래? 이상하네. 서연이 징징거리거나 울진 않았어? 뭐 울긴 했지. 근데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했지. 밥 주니까 잘 먹더라고. 그래서 난 또 배고파서 그랬나 했지. 그리고 잘 웃고 잘 놀았거든. 도대체 뭘까? 이상하네. 참, 다음 주 아버님 생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어머님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 갔을 때 나에 대해서 별말 없으셨어? 친척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별말은 못하셨어. 신경 쓰지 마. 그랬구나. 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난 이번에도 안 가고 싶어. 당신이 서연이만 데리고 다녀와. 아버님께는 잘 말씀드리고. 그래, 당신이 불편하면 안 가도 돼. 아버지는 서연이 좋아하셔. 계속 또 언제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어머님 이야기는 못하고. 그렇구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복은 있나 보네. 그러게. 아무튼 알겠어. 이따 퇴근할 때 연락할게. 며칠 후. 어머니, 대체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넌 시아버지 생신에도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냐? 대체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뭔 짓을 했다고 이 난리냐? 왜 애를 때렸냐고 묻는 겁니다. 뭐? 왜 아무 죄 없는 서연이를 때리셨냐고요? 내가 언제 서연이를 때렸다고 이 난리냐?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죄 없는 시어머니를 잡느냐? 제 손에 녹음기 있어요. 들려드려요? 뭐? 지난번 제사 때 서연이 엉덩이에 이상한 멍자국이 있어서 의심이 들더군요. 이상했어요. 몽고점도 아닌 것이 누군가가 일부러 꼬집은 것 같은 멍자국이었거든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단 말이냐? 서연이를 미워할 만한 사람이 어머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아버님 생신 때 서연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거든요. 뭐? 그런데요, 딱 걸렸더라고요. 뭐가 말이냐? 그날 역시 집에 온 서연이 엉덩이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켰더니요. 빨리 말 못해? 지금 시어머니를 농락하는 거냐? 뭐가 녹음돼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왜 그러셨어요? 네? 내가 뭘? 아버님 앞에선 서연이 예쁘다고 난리치시더니 기저귀 갈아주는 척 말도 못하는 아이 데려다가 엉덩이 꼬집으면서 미워 죽겠다뇨. 대체 네가 왜 태어났냐뇨? 말 못한다고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서연이도 감정은 다 느낀다고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거 알겠구나.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너는 내 심정 이해 가느냐? 아니요. 어머니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요?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날 이해 못할 거다. 아무리 그러셔도 말 못하는 아이한테 이러시는 거 아동학대예요. 신고감이라고요. 뭐라고? 나를 신고한다고? 어디 해볼 테면 해보거라. 몰래 녹음한 거는 불법인 거 모르니? 서연이 몸에 저렇게 멍자국이 선명한데요. 어머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요? 그래!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구박한다는 게요. 넌 아주 잘났다, 어? 시어머니가 말하는데도 또박또박 지는 법이 없지. 감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도 말이다.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아. 난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는 시어머니한테 못 그러셨나 보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니, 어? 할 말은 해야죠. 안 그런가요? 어떻게 참고 살아요? 시어머니는 하늘이다. 하늘에 대고 어떻게 고개를 드니? 넌 집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싹수가 없어? 어머니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니 며느리로 안 살래요. 준호 씨한테 인연 끊고 싶다 하셨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무서울 줄 아느냐? 하나도 안 무섭다. 네, 저는 어머니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하겠어요. 뭐? 그런 줄 알고 집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해? 어? 야! 너! 몇 달 후,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제가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럼 어머닌 무슨 생각으로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전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인정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벌금 물고 오는 길이다. 죄를 지으셨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하고도 연끈 깨놓고 넌 아주 잘 사는 것 같구나.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건가요? 결국 어머님이 만든 결과잖아요. 난 결국 너 때문에 다 잃었다. 그게 과연 다 저 때문일까요? 며칠 전에 네 시아버지도 집을 나갔다. 나랑 더 이상 살기 싫다더구나. 그건 저도 몰랐네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 내가 지금껏 이 시집안 며느리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니? 난 그러니 나보고 아들하고 연끈 깼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나 뭐라나. 이 시집안 대를 끄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대체? 난들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제가 왜 그렇게 미우셨어요? 왜요? 아들도 못 낳는 게 꼭 나 같았는데 할 말은 또박또박 하는 게 미웠다. 어머니는 그렇게 못하셔서요? 그래, 사실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왔다가도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거든. 근데 저는 할 말 다 하는 게 꼴 보기 싫었나요? 그래, 근데 서연이가 저랑 참 많이 닮았죠? 그래, 그렇더구나. 큰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다는데 서연이는 참 너를 빼닮았어. 그래서 더 미웠나? 그래도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서연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엉덩이를 꼬집어서 막 울다가도 금세 방긋방긋 잘 웃더라. 참 예뻤었지. 그러면 마음껏 좋아해 주시지. 그래 주셨다면. 그래, 지금 후회 안 될 뭔 소용이 있겠냐만. 미안했구나. 이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네요. 준호 씨도 상처가 깊어요. 그래, 안다. 나도 용서해달라고 안 한다. 그리고 저 임신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축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입이 잘 안 떨어지네. 그러시겠죠. 또 늦은 후회지만 나이 많은 엄마라서 걱정이 많지만 잘 지켜내 보려고요. 그래, 넌 잘 할 수 있을 게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곧 이민 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계시기도 하고요. 준호 씨 기술직으로 이민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앞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아들 바람대로 정말 연 끊고 살게 되겠구나. 말 안 드리고 갈까 싶었는데 어쨌든 잘 사세요. 그래, 고맙구나. 미안했다. 진심으로. 네, 저기... 아니다.